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9시부터 했나? 9시 반부터 했나요? 힘드시죠? 벌써? 자,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선배들 거 이야기 들었죠? 올해 생각보다 좀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전공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까요? 다 끝나셨어요? 자, 검사는 다음 주에 하세요. 내일 하세요. 내일. 네, 내일 하시고 자료는 나눠주시고. 원래 수업이 1시 반에 시작하니까 검사를 조금 일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15년도 1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대비 우리 임용 전공영어입니다. 오전에 우리 유이태 선생님께서 또 대충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영어학에 관련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학을 하는 김영문이고요. 오랫동안 제가 영어학 쪽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영어학 중에서 이제 좀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동사론 파트는 제가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유문론, 왜 형태론, 그 다음에 활용론, 의미론, 이쪽 파트는 우리 이태윤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팀을 이뤄서 이렇게 같이 영어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더 디테일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 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요. 또 관리를 잘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태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아주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물론 이제 통사로는 제 쪽에서 하지만 그 이외에 전반적인 영어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1 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혹은 뭐 게시판 질의응답이라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1년간 임용고시라고 하는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어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3학년 이제 시작하는데 도대체 교재는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 많이 다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플러스 앞으로 영어학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앤드류 최라고 선생님을 또 특별히 모시고 오셨어요. 와서 이분께서 이제 새벽 특강을 해줄 겁니다. 내일부터. 아마 이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말씀 안 했어요? 우리 새벽 특강 내일 몇 시부터 하죠? 7시에 새벽 특강을 7시 50분이요? 예, 7시 20분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마 TG를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Teachers Grammar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새벽 특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 5, 6월, 7, 8월쯤 가서 선생님이 원서 특강 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뭐 Introduction to Language라든가 Linguistics for the Linguist, 혹은 또 뭐죠? 누가 쓴 거지? Syntax and Argumentation. 누가 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바즈아트라는 사람이. 바즈아트가 우리과 제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우리과 선배예요, 선배. 우리과 선배고 지금은 또 교수로 왔어요. 이제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최근 왔는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인데 정말 책이 좋잖아요. 임용고시에서는 거의 바이블로 통할 정도로 통사로는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을 아마 원서 특강을 아마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인가. 이게 왜 좋냐면 지금 이제 논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7, 8월, 9시를 가면 또 첨삭을 해야 돼요. 그죠? 첨삭해 주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대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저희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선배들처럼
내년 1월 6일 날은 뭐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쯤 해서 또 이제 발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합격증을 들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서 이제 보니까 합격했던 친구들이 뭐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갖고 온 친구, 뭐 커피 한 잔 들고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제가 우리 여기에 들어있던 모든 학생 다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사론 시작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임용고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이죠. 2013년 12월 그 시험부터 바뀌어서 서답형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시험 스타일이. 자, 그 전에는 객관식 시험이 있었죠. 객관식. 그 다음에 주관식.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그 다음에 3차 면접. 이렇게 나뉘어졌던 게 2013년 12월부터 서답형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서답형 1차 한 번 시험에 기입형,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걸 한 번 1차 시험에 봅니다. 1차 시험. 이게 이제 2013년 12월 시험부터 바뀐 제도예요. 그리고 작년 2014년 12월이 두 번째 서답형 스타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합격한 사람이 2차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서답형이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지금 이런 스타일이 두 번 시험 봤습니다. 두 번. 2013년 12월, 2014년 12월. 그 두 가지를 제가 복사를 다 떴어요. 뒤에 영학만 복사 다 떠가지고 뒤에다 붙여놨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수업 도중에 잠깐 다는 아니고요. 필요한 건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게 서답형이구나.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과 비교해서 서답형 스타일은 시험 자체가 전공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어때요? 꼬는 문제도 있고요, 속이는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뭐 다음 중에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든가 관계 없는 걸 고르시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관식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 공부한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그대로 증명해 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것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객관식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잘했는데 문제 착각했네 이거 아닌 건데 난 긴 걸로 골랐네 뭐 이런 거라든가 뒤에 쭉 읽다가 단어가 착각해서 못 보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것만큼 대가가 나오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잘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은 뭐냐면 영어로 답을 쓰는 겁니다. 영어로 답을 쓰는 거예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다 그렇습니다. 영어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how to write in English 이 연습을 여러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어민처럼 실력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학이기 때문에 전공이기 때문에 이미 원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다 배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영어로 잘 표현하냐의 싸움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요. 선생님들 해주는 거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자체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일단 베이스로 거의 7, 80% 내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것 20,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바뀐 이 서답형은요 너무 깊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영어로 잘 표현하는 능력만 있으면 거의 합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는 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영어학 그러면 이 많은 범위에서 뭐를 공부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해준 것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신 자료 보시면 영어학 가로 열고 김영문, 이태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요. 또 이태훈 선생님이 따로 준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나눠준 거 영어학 김영문, 이태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영어학 기출문제 개관해가지고 14년, 15년도에 도대체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그 보니까 제가 음성학 의문론 보니까 기입형의 한 문제, 그다음에 형태론의 서술형의 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커먼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온전하게 한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밝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다른 것과 섞여서 나왔다 그런 말이죠. 저 화용론과 뭐 이렇게 의문론과 섞여서 이렇게 하나 나왔다든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때 이제 음성학 한 문제, 형태론 한 문제, 그다음에 통사론 두 문제, 영문법. 그래서 영문법은 스쿨 그라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쿨 그라마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2015년도 볼까요? 자 음성학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 그 다음에 통사론의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 그 다음에 스쿨 그라마의 서술형 하나 이렇게 해서 역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어때요? 아하, 음성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요 파트, 그 다음에 통사론, 영문법, 스쿨 그라마 파트 두 개로 딱 쪼개면 어때요? 거의 50대 50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쪽에 3문제 나오면 이쪽에 2문제. 그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통사론하고 스쿨 그라마가 역시 3문제 나왔어요. 영어학은 토탈 5문제 나왔어요. 5문제 중에서 통사론하고 스쿨 그라마가 3문제. 그 다음에 음성학 및 기타가 2문제. 거의 한 50대 5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0% 수업을 하고요. 50%는 우리 이태훈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기입형도 골고루 나오고요. 서술형도 나오고요. 논술형도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데 아마도 논술형은 영어학이 이렇게 내게 적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논술형은 일반적으로 일반 영어라든가 혹은 교수법 이런 게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예단할 수는 없어요. 영어학도 논술형 스타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학 중에서도 한번 가볼까요? 특별히 통사론 어떻게 공부할까? 여러분 저는 통사론 제일 골치 아프죠? 제일 어렵고요. 양도 진짜 많아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보면은 무슨 외계에서 쓰는 언어 같은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부에서 잘 배웠으면 다행인데 학부에서 잘 배우지 않았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초부터 잘 닦아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임용고사 시장에서 지금 한 3년째 이 영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영어학을 제가 가르쳐가지고 제가 가르친 것 이외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만 잘 믿고 가르쳐준 거 따라오면 다 합격합니다. 다른 걸 못해서 떨어지지. 영어학 때문에 떨어진 일은 절대로 없어요. 물론 이런 공부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요. 하여튼간에 don't worry. 영어학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하들들 마세요. 자, 그 중에서 통사론 파트. 자, 통사론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까? 거기 보시면 통사론 파트는 개론서, 제 책 있죠? 김영문 영학 개론서, 비전 영학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본 변형 규칙 이런 거를 공부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GB theory라는 것을 공부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2014년 15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X바 theory라는 데서 시험에 나왔어요. 또 하나는 theta theory라는 데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binding theory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나왔죠. 그 다음에 structural ambiguity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통사론을 공부하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본의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쿨 그라마, 학교 문법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찾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찾기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부사의 종류가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문장 부사냐 동사고 부사냐. 근데 이거는 출제자가 지문에서 다 알려주고 봐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 틀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 틀린 사람은 임용을 한 번도 공부 안 한 사람. 거의 90%가 다 맞았던 그런 문제가 올해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올해는 약간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업 다운, 업 다운. 어려우면 쉽고 쉬우면 어렵고 항상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재작년이 영학 통사론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난리 났었어요. 근데 올해는 쉬웠어요. 대신 의문론이 또 어려웠어요. 의문론이 하나. 그 내년에는 또 이제 통사론이 어렵고 의문론이 쉽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업다운 되니까 예상을 그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뭐 전략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이태현 선생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강의 계획,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지요. 우리가 수업은 수요일 날 1시 30분에서 3시 1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워크숍은 5시 10분에서 6시 10분 정도 하는데요. 제가 한 반 하고 이태훈 선생님 반 정도 할 텐데, 워크숍에서는 도대체 뭘 하냐면, 그래서 오늘은 워크숍이 없어요. 첫날이니까. 자, 뭐를 주로 할 거냐면, 오늘 여러분 수업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모르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시겠어요? 게시판에 올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Structural ambiguity.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렉시컬 앰비기어티라는 것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걸 질의응답 여러분이 올리신다고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취합 정리를 해서 우리 조교가 그거를 저하고 이태훈 선생님한테 줘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달아줄 거는 달아주고요. 또 답을 이건 좀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밑에 표시는 하겠지만 그런 걸 모아가지고 워크숍 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또 물어보고 저 친구가 또 뭐 이걸 계속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게시판에 보면 비슷비슷한 문제를 한 대여 명이 계속 물어봐. 그러면 그걸 묶어가지고 워크숍에서 한꺼번에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또 질의응답 해주시면 직접 오시면 제가 워크숍 때 그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 시간에 아차 지나지 이걸 빠뜨렸네. 여러분이 하도 졸려가지고 농담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 그래서 깜빡 까먹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충해서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주로 진행할 겁니다. 주로 질의응답에 대해서 나왔던 것을 하는 게 바로 워크숍. 자, 그래서 1월과 2월과 3월과 4월을 나눠서 합니다. 자, 1, 2월 달은 기본반이라 그래서요. 기초적인 내용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로 4학년들이 거의 60, 70%예요. 이번 2월 달 졸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든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다 처음 듣는 거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그것을 심화시켜서 문제랑 같이 해서 주로 기출문제라든가 제가 만든 문제 해서 배웠던 기본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도 반틈으로 쪼개서 1월에서 4주차까지는 주로 신텍스 기본 잉글리시 스트럭처 해가지고 이 교재 김용문 이거 있죠, 책 영학개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통사론 파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 8주차는 스쿨 그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5, 6, 7차에 스쿨 그라마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신텍스가 주로 많이 할 거예요. 하면서 스쿨 그라마하고 연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라든가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웠던 게 엑스바티오를 배웠는데 그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파트를 주로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고 플러스 여기다 뭐가 가냐면 이제 영어 원서 있죠. 영어 원서에 예를 들자면 엑스바티오의 complement adjunct disti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complement adjunct를 구별하는 거. 그걸 영어로 이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본 개념이. 그 영어의 기본 개념을 내가 카피를 떠서 복사해 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왜 배우겠어요? 그런 거를. 기입형. 원서 기입형의 단어 메꾸기가 시험에 나오거든.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바인딩 theory에서 smallest 가로 열고 한 단어로 적었어요. 뭐 했어요? close 혹은 뭐 domain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원서의 주요한 개념 정리한 것을 가로치기로 해서 기입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심화 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핸드아웃 자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책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으로 만들면 저작권이 걸려요. 왜냐 원서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건 그냥 수업에 참고 자료로 쓰고 버리는 거지. 그거를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인세를 받고 팔면 내가 저작권을 걸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수업 자료로 무료로 그냥 쓰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료가 되면 내가 걸려요. 쓸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친구는 그걸 책으로 다 만들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걸린다니까. 물론 여러분이 고소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해버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요새는 그 원서 만든 회사에서 돌아다닌대요. 학원가에. 예를 들자면 Introduction to Language를 수입해서 장사해먹는 사람들이 학원 돌아다니면 자료를 걷어요. 근데 자기 원서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3,000원씩 받고 팔잖아요. 그 문제 거는 거예요. 근데 수업 자료로 무료로 쓰는 거는 안 걸어요. 그 돈을 받아서 나한테 돈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 그걸로 인해 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책으로 만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요 원서 교재라고 있어요. 자꾸 또 물어봐요. 질문해요. 게시판에. 책은 뭘 봐야 돼요?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개론서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영어학을 공부하는데 개론서 꼭 봐야 될 거. Introduction to Language. 이건 뭐 기본. 그 다음에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이건 둘 다 별표 5개. 둘 다 별표 5개. 이건 필독서예요. 필독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학 개론이에요. 음성학, 뭐 화용론, 의미론, 통사론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파트 중에서 통사론이라고 했잖아요. 통사론만 별도로 원서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4페이지 보시면 Syntax and Argumentation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바자츠가 쓴 사람이죠. Syntax and Argumentation. 이것도 별표 5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혹시 하나 더 한다면 Transformational Grammar라고 있어요. Transformational Grammar. Transformational Grammar. 이게 빨간 책으로 써서 앤드류 라드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계세요. 저분은 제 석사 때 지도교수예요. 앤드류 라드포드 교수. 이분이 쓴 거 Transformational Grammar. 여기 통사론에서는 2개 교재. 그래서 영어학은 딱 보는 게 특히 통사론 파트에서 2개. Syntax and Argumentation 하나. 그 다음에 Transformational Grammar. 이렇게 보면 막 끝.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 이태훈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정도 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 그라마. 스쿨 그라마는 뭐를 볼 것인가? 스쿨 그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Teachers Grammar, Teachers Grammar. 코엔이 쓴 거 있어. 코엔. 론 코엔이 쓴 거. Teachers Grammar라는 책이 있어요. 있잖아요.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Teachers Grammar. 론 코엔이 쓴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스쿨 그라마로서는 뭐 가장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거기 스튜던트 그라마라고 했죠. 밑에 세 번째 A Student's Grammar of English Language. 란돌프 코크가 쓴 책인데 이 Teachers Grammar 이 론 코엔은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특강 하신다 그랬죠. 앤드류 최 선생님께서 해주는데 이 론 코엔이 앤드류 최 선생님의 지도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도교수 아니면 우리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또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Student Grammar of English Language라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랜돌프 콜크가 쓴 책인데 이 책도 시간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다뤄주거나 아니면 발췌해서 아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여러분이 따로 안 해도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다 커버가 되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제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작년 벌써 2년 해봤잖아요. 서다평으로 바꾸어서. 자, 여러분의 고민이 뭘까 해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이제 한국말로 대충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됐어.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 영어도 영어로 정확한 알아야 돼, 그죠? 여기에 대한 그렇다고 그것을 어디 지금 뭐 저기 뭐 어디 뭡니까 뭐 영어 학원 저기 뭐 IBM입니까 어디 가서 따로 배우기도 그렇고 또 거기 가봤자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 영어학 통사를 알겠어요, 교수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작년에 약간 만들었는데 김영문의 영어 글쓰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수법 그 다음에 영어학, 문학, 일반 영어에 나온 기본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컴플리먼트 에정트에 관해서 기본 개념을 한국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영어로 옮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딸딸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글쓰기 워크숍 할 때 제가 필요하면 영어 파트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씩 뽑아서 여러분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시는 분은 이 책만 사가지고 따라 외우면 기본적인 것을 영어로 쓰는 거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이보다 더 어려운 영어는 시험에 안 나와. 그 정도 나오지도 않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원은 뭐겠어요?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서로인데 길었죠?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96페이지 동사로 신텍스. 자, 여러분이 스쿨 그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신텍스란 말 들어봤죠? 차이가 뭐예요? 스쿨 그라마는 도대체 뭐고 통사로는 뭐예요? 또 학교 문법은 뭐고 통사로는 뭐예요? 궁금하죠? 자, 우리가 언어, 영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주로 문장이겠죠. 데이터는 문장이라든가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영어 예를 들자면 love, loves, loving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I love you, she loves you 이런 단어나 문장의 영어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데이터 속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죠. 규칙. 예를 들자면 John loves you, he loves you, she loves you. 그런데 you love me, I love you, they love you. 이 속에서 쭉 보니까 어떤 규칙이 보여요? love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일 때는 s가 붙더라. 그게 규칙이잖아요. 규칙. 규칙을 찾았어요. 규칙. 그 다음에 loved, I loved you, they loved you, he loved you. 다 love, ed가 붙었네. 이건 뭐지? 이건 과거를 뜻하는 거구나.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룰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런 룰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랜마라 그래. 그랜마. 이해되세요? 그거 보고 문법이라 그래요. 문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어떤 언어의 규칙이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이에요. 규칙. 그럴문.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의 규칙을 모아놓은 것이 규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스쿨 그라마라 그래서 스쿨 그라마. 스쿨 그라마. 여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 문법 이렇습니다. 그러면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스쿨 그라마는 사람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이 친구가 3인칭 단수를 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she loves you, she loves him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나는 3인칭 단수를 쓸 때 she loves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똑같이 loves라고 써요. 그러니까 스쿨 그라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객관성이 확보된 어떠한 규칙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관계 대명사를 공부해 보면 뭐가 있냐면 which라는 게 있고요. who라는 게 있고요. that이라는 게 있어요. 자, which는 어디에다 써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o나 whom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that은 둘 다일 때. 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which하고 whom은 관계 대명사가 맞다. 그렇지만 that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다. 이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이건 뭐다? 디터미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은 스쿨 그라마가 아닌 거죠. 사람마다 달라졌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디터미나다. 심지어는 이것도 전부 다 디터미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 학자 리차드 에스 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1992년도에 논문을 써가지고 일약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쓰는 어떤 언어의 문법 규칙들을 스쿨 그라마라 그러는데
그 스쿨 그람마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 설명은 다를 수가 있어요. 현상에 대해서. 현상은 객관적이죠. 3인칭 단수 S 붙이는 거, 관계대명사에 뭐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어때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때요?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론이고 학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러한 파트를 공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신텍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텍스는 뭐 하는 학문이에요? 스쿨 그람마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익스플레인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촘스키가 주장하는 게 다르고요. 예를 들면 라드포드가 주장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텍스는. 그래서 신텍스의 그 이론 중에서 크게 카테고리를 묶었어요. 변형 생성 문법 파트 하나, 그 다음에 뭐 렉시컬 펑셔널 그래마 LFG, 이게 크게 두 개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스쿨 그라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변형 생성 규칙이라고 하는 파트하고 렉시컬 펑셔널 그래마라고 하는 LFG라고 하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율로 따지자면 98%가 변형 생성 규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 LFG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2%쯤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신텍스 박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98%가 변형 생성을 공부해요. 그 이론의 입장에서 이제 스쿨 그라마를 공부하는 거예요. 2% 정도가 뭐 한다고? LFG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임용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임용고사에서는 뭐가 나와요? 둘 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어버리죠. 이 변형 생성도 어려워 죽겠는데 LFG도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해? 다행히 임용고사는 지금까지 이 신텍스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뭐만 나온다? 변형 생성 규칙만 나온다. 근데 이 변형 생성 규칙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누가 창시했다? 촘스키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MIT 교수예요. MIT 교수. 지금은 이제 종신교수로 계세요. 종신교수. 죽을 때까지 교수야. 강의는 하나도 안 해. 이분이 이 규칙을 창시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규칙이 창시를 딱 해서 딱 하나 만들었으면 이게 안 바뀌면 좋은데 이게 어때요? 바뀌어요. 본인부터 자꾸 바꿔. 그래서 가장 큰 카테고리가 1970년도, 그 다음에 1977년도, 1981년도, 1986년도, 1995년도. 그리고 최근에 2002년도에도 한번 바꿨어요. 자, 임용시험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요. 임용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여기는 다행히 안 나와.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이걸 가지고 썼어요. 95년. 물론 이거 가지고 썼다는 소리는 이걸 다 하고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안 하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이걸 설명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이걸 설명할 수 있고, 계속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촘스키 이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걸 알아야지 뒤를 이해하니까. 근데 임용고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주로 요 파트가 90%예요. 90%. 그러니까 요 파트만 하면 됩니다. 이걸 주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야, 여기까지 신텍스라는 도대체 뭐고, 또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형 생성 문법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또 임용고사에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촘스키가 이런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 그 전에는 어떠한 게 유행이었냐면 구조주의자라는 게 있었어요. 구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 문법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구조주의자들의 특징은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경험주의는 뭐를 중시합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것도 인정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엄마의 사랑. 여러분 엄마의 사랑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주의는 인정해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이게 경험주의예요. 근데 그 경험주의 입장에서 영어를 공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조주의라고. 구조주의. 반면에 이제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는 이성주의라 그래. 이성주의. 이성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프랑스의 데카르트. 이성주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그게 존재한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 경험주의는 반대. 자, 경험주의 입장에서 이제 공부한 게 뭐냐면 문장의 분석을 IC 방식으로 분석해서 이것에 의해서 분석된 것만이 어떤 문장의 구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IC 방식이 뭐냐면 모든 문장을 두 개로 쪼개가라 이거요. Immediate Constituent 방식이라는 거. 이거 보고 직접 성분이 Immediate Constituent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John is easy to please. 자, 이걸 분석해 보자. 그래,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John 몽땅다, 이렇게 주부 술부 이렇게 분석하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주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끝. 자, 술부로 왔더니 몇 개가 있어요. 되게 많네. 자,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자, 이렇게 두 개 분석해 보자. 이렇게 쪼개 보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쪼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나가면서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 보고 구조주의의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이 전체에 대해서 주부다, 이 술부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조주의자들 방식으로 문장을 분석하면 거의 한 80~90%는 분석이 잘 돼요. 그리고 이해가 다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에서 20% 정도 있어요. 항상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대방이 잘하는 걸 가지고 공격할까요? 못하는 걸 가지고 공격할까요? 못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죠. 공격해요. 그게 인생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조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 IC 방식을 통해서 문장을 분석해서 주부, 술분이 뭐 이런 거 가리키니까 촘스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허점이 있어. 그 허점을 딱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논문이 되는 거예요. 허점은 뭐예요? 상대방 약점이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아규하는 거예요. 아규. 영어로 아규가 뭐냐면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논증에게. 그냥 우기면 안 돼. 우기면 안 되고 뭐예요? 아규를 해야 돼. 아규. 그래서 아규를 잘해. 서양 사람들은 그 아규하는 연습을 해요. 우리는 아규를 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자기 주장만 하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해. 싸움을 해. 아규가 안 돼. 아규. 상대방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매야 되잖아. 이렇게. 그걸 이제 아규한다 그래. 근데 아규 잘 안 돼. 우리는 그런 훈련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규를 시작했어. 어떻게 했냐면 촘스키가 잘 봐라 얘들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만 골라내는지 참 머리도 좋아. 자, 내가 니네들 방식으로 이 문장을 분석해 볼게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위에 있는 A번 문장과 밑에 있는 B번 문장이 결국 뭐죠? 구조가 같잖아요. 자, 구조가 같으면 interpretation,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해석이 같아요? 틀려요? totally different. 정반대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위의 경우에는 존이 please의 목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까요? please의 주어로 해석이 돼야 될까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존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죠? It is easy to please John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이 뭐냐? 이렇게 적어라. 반면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목적어일까요? 주어일까요? 이건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It is eager to please 뭐 John 이런 식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하죠. 주어인데 어떻게 주어인데. 이거는 it is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왜냐하면 존이 자체가 is eager의 주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is eager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뭘 역할을 해요? please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의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이게 이렇게 변형되었다라고 주장한 촘스키가. 그래서 변형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변형. 반면에 이거는 이렇게 변형이 아니다. 이건 원래부터 이 문장이다. 그러니까 겉구조는 A, B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속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즉 A의 속구조는 이거라는 거죠. 반면에 B의 속구조는 이놈이 속구조야. 이놈은 속구조하고 겉구조가 어때요? 같아요. 속구조하고 겉구조가 같아. 반면에 위에 거는 속구조하고 겉구조가 달라. 그래서 촘스키가 주장이 뭐냐면 구조주의 방식의 IC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요 A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A번이라고 하는 문장, 귀에 들리는,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만 들리겠어요? 항상 최종적인 겉구조만 들리겠죠. 마지막으로 발화된 것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촘스키 주장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구조주의 방식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래? 즉 A번을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구조주의자들은. 왜냐하면 구조주의자들은 겉구조만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라. 경험한 것만. 이거는 경험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구조주의자들은. 이걸 인정 안 해. 구조주의는. 이것만 인정을 해.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존이 플리즈의 목적어라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겠냐? 해봐라 이거예요. 구조주의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그건 뭐라 그래? exception. 미국 놈들이 가장 잘 써먹는 게 뭐예요? It's exception. 이건 예외야.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외를 가급적 줄여야죠. 자, 그러면 구조주의자들은 exception 하고 끝냈어요. 그 촘스키는 나는 이것도 예외 없이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촘스키 이론이 좋아요? 구조주의가 좋아요? 촘스키 이론 좋은 거지. 그래서 촘스키 각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촘스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만들어낸 게 구조주의는 설명 못하는 것을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이 뭐를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criticize 하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My alternative를 내세워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학문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뭐예요? 교수가 알려준 거 열심히 노트 테이킹 해가지고 어때요? 딸딸딸딸 해가지고 시험 보고 끝이야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촘스키는 구조주의자들의 이 눈에 보이는 경험주의만 가지고 학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촘스키는 이성주의를 도입합니다. 이성주의를 도입해요. 마치 임마누엘 칸트가 경험주의의 영국의 뭐 존 로크라든가 경험주의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를 결합을 해서 만든 게 임마누엘 칸트가 통합해서 만들거든요. 그거 비슷하게 촘스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 인간은 자,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language,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말은 입에서 나가겠죠. 입에서 말하고 보려고 하면 나가요. 그 듣는 것을 귀로 듣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입에서 말하기 전에
이 머릿속에서 뭐예요?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서 그거를 입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요? 한국말은 잘 모르겠고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영어는 머릿속에서 뭔가 문장을 만들죠. 그 다음에 딱 말하죠. 한국은 그렇게 안 해요. 한국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지. 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업과 입에서 나가는 이 발화가 어때요? 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0.00000 몇 초 사이에 다 이루어져. 여러분이 한국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주어 철수, 그다음에 가는 주어는 가 붙이고, 그다음에 영이 목적어는 을를 붙이고 사랑한다, 현재니까 한다, 과거면 사랑했다, 이게 가지고 말을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쫙 되죠.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과 발화되는 과정이 똑같아요.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 네이티브 스피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한국말을 그렇게 하면 한국말이 여러분의 마라통이에요. 영어를 그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기? 나는 영어가 그렇다. 그래서 끝나고 오세요. 저랑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데이터 좀 연구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 한국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영어는 그렇게 안 하지 않죠? 자, 영어를 중심으로 하니까. 자, 영어의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그 문장을 촘스키는 뭐라 그럴까요? 그걸 딥 스트럭처라 그랬어요. 심층 구조라 그래요. 심층 구조. 이제 어디서 들어본 말이 나오죠? 심층 구조, 딥 스트럭처.